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그 넷플릭스에 보면 그 삼체라는 영화 있죠. 삼체라는 영화가 요새 뭐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돌아오는 6월 달에 첫 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애 놓고 한 1년 정도는 거의 뭐 집에 TV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쓰지를 않았으면 그 리모컨에 막 먼지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TV를 다시 틀어서 3채를 봤죠. 이 3채를 봤더니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푹 빠져 들어가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작은 뭐 소설인가 웹툰인가요? 뭐 그렇다는데 제가 아직 이거를 책으로는 못 읽어봤지만 정말 읽고 딱 드는 생각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단한 어떤 예술적 감성을 지닌 그런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곳곳에 세상 이 천하에 즐비하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철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대가들의 명강의를 막 몇 학기 몇 년에 걸쳐서 듣는 것보다도 어쩌면 그저 영화 한 편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영화 한 편이 우리에게 더 효율적으로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강렬하면서도 더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는 그런 어떤 철학의 정수, 진수들을 더 많은 이들에게 굳이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느낌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마치 습자지에 먹이 스며들듯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의 힘이 그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뭐 영화라는 게 이게 정말 인류의 어떤 그 기술 문명의 가장 위대한 소산이자 그 예술이죠. 기술 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런 위대한 예술이 그게 영화인데, 저도 이제 자칭 제가 영화광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부생 시절에 그 중문과인가 사학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그 수업을 듣는데, 그때 제가 봤던 영화가 이제 장예모 감독 그 공리 주연의 그 런셩 인생이라는 영화.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대혁명 그 당시를 정확하게 그 당시라기보다는 그보다 약간 이전에 막 그 대장정하고 그러던 시절에 그 포커싱을 맞춘 그런 영화였고, 거의 뭐 이제 중독에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오죠. 뭐 행위 중독, 특히 도박 중독에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영화를 한 편이 아니라 이제 뭐 3주에 한 번씩 또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한 편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봤던 게 이제 뭐 집으로 가는 길인가? 그것도 이제 이건 장예모 감독 그리고 장자이 주연, 장쯔이라는 중국어 발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장자이, 장쯔이, 장예모, 그리고 5일의 마중, 이것도 이제 장예모 공리,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지 5일의 마중이었는지 요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제가 학교에서 봤던 건지 지금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뭐 인생, 뭐 집으로 가는 길, 뭐 5일의 마중, 공교롭게도 이게 뭐 전부 장예모 감독의 작품들인데, 이러한 영화들이 여러분들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근현대 어떻게 보면 과도기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시사점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 삼체라는 영화도 보니까 이게 시작이 그 청와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이 홍위병들한테 아주 그 꼬꼬마 이 청소년 애들한테 맞아 죽으면서 이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북복교라 그럽니다. 청북복교. 이 청북복교라 그래서 이 청화대학이라는 거는 이 이 칭화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이 네 군데가 전부 이제 중국의 굉장히 어떤 그 4대 명문 대학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우리가 소위 서연고 그 스카이처럼 이 청화, 그리고 북경, 그리고 이제 복단대학이라는 데가 있죠. 이 지하통 다시에 상해 이 교통대학이라는 데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화, 북경, 이 저기 복단, 그리고 이 상해교통대학, 여기가 이제 네 군데가,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저기 뭐 절강대학도 있고 뭐 저기 그 국립과기대도 있고 이제 몇 군데 더 있긴 해요. 중국 과기대도 굉장히 거기가 그 이공계 쪽으로는 특출한 대학인데, 또 요새 저도 가끔 이제 심심해서 제가 뭐 QS나 더 타임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세계 대학들의 그 판세라 그래야 될까? 그런 걸 좀 보고 그러면 이제 뭐 요새 중국 대학들이 이 치고 올라오는 그 속도가 진짜 뭐 어마무시합니다. 아, 뭐 저기 뭐 인도도 그렇고 뭐 저 브릭스라 그러잖아요. 뭐 브라질, 그 저기 러시아, 뭐 인도, 차이나, 뭐 그다음에 S가 뭐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남아공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이제 싱가포르라 그런 데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예전에 성대에서 제가 동양 철학 공부하고 그럴 때도 보면 이 중국 유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세미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 물론 이제 동양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한국 철학 얘기를 하고 하지만 동양 철학이라는 게 이스턴 필로소피라는 게 중국 철학의 틀을 차이니스 필로소피예요. 어쨌든 그 중국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익숙하고 더 빨리 이 동양 철학을 그 빨아들이는 흡수력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정말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그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진짜 똑똑한 애들도 많고, 아주 뭐 형편이 없거나 아주 탁월하거나 진짜,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개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저기 뭐 멀리 미국까지 가서 뭐 스티븐 스필버그를 찾고 뭐 크리스토퍼 놀란을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들이 뭐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좋고, 동양인은 동양인의 것을 추구하고 배울 때 그것이 동양인답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일 삼국이라 그래서 그러한 뭐 어디 스필버그나 놀란 같은 그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거죠. 어떤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 속에서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천재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동양이 서구한테 밀릴 것도 없고 미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동양의 맛을 오히려 우리가 서구인들에게 좀 보여줄 때도 됐고, 실제로 그런 시류가 특히 이제 어떤 대중문화, 뭐 무슨 뭐 BTS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블핑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젊은 이런 K 문화의 열풍의 주역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세계로 우리 동양의 멋이 뻗쳐나가는 그런 시류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체라는, 물론 이게 이제 뭐 시즌이 지금 다 막을 내린 건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 삼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어떤 핵심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consciousness, 어떤 의식, 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의식. 물론 이제 이 의식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우리가 뭐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뭐 누가 뭐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지는 뭐 어떤 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뭐 민주주의, 그죠? 뭐 사회주의, 공산의식, 뭐 연대의식, 전부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어떤 인텐션이, 그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의식이라는 게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의식을 우리 동양의 언어로 딱 한 글자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어떤 이 내공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 내공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자라는 데 보면, 그 어부라는 데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곧 정성의 지극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불성, 사람이 정성스럽지 못하면 남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장자가 근거를 대는 거죠. 그러므로 억지로 곡을 하는 사람은 비록 슬픈 척을 하더라도 슬픔이 느껴지지를 않는 것이고, 억지로 화를 내는 척을 하는 사람은 비록 그냥 괜히 억지로 화내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비록 엄하게 굴더라도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거죠. 억지로 친한 척하는 사람은 비록 웃고 있더라도 화목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속에 전혀 이렇게 진짜 친밀함이 느껴지질 않는다 그거죠. 진실로 슬픈 사람은 소리를 내서 울지 않아도 슬픔이 느껴지는 것이고, 진실로 이 열이 받은 사람, 진실로 노한 사람은 그것을 발산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위험이 느껴지는 것이다. 진짜 화난 사람은 꼭 막 화를 내고 거칠게 막 때려 부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위압감이 느껴진다 그거죠. 진짜 열받은 사람은 진짜로 진실로 친한 사람은 웃지 않더라도 어떤 이 친밀감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진실함이 내공에 담긴 사람은 그 정신이 밖으로 발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함이 귀한 까닭이다 그 얘기죠. 귀한 까닭이다. 왜 우리가 인간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 진실함이 왜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이 이 장자의 어부편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삼체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일단 저는 이제 그쪽 전공자는 아니고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저는 물리학은 잘 모르죠.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제 dimension, 그죠? 어떤 차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일 이 삼체나 다른 공상과학 영화에서의 그 주요 테마처럼 정말로 만약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약에 나의 이 consciousness가, 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거나,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갈, 죽고 나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삼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이게 이제 똑같다고 볼 수는 아주 개념적으로 정확하다, 똑같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불교로 치면은 어떤 윤회적 사유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손과 그 세대를 통한 어떤 의식의 어떤 순환 과정이죠. 서큘레이션인데, 우리는 이제 동양인들은 이런 식으로 불멸의 방법론을 찾았던 것이고, 서구인들은 좀,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들은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나 이런 데서는 죽고 나면 다시는 죽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영생 불멸의 세계가 있다. 단테의 그 신곡에 나오는 천국이나 연옥이나 지옥이나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서구의 사유였고. 아무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산 사람은 죽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말은 할 수 없는 것인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안다 그러거나 가르쳐 주겠다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던 부분은, 우리가 만일 다른 차원이 있고, 정말로 외계가 됐던 다른 세계가 있다면, 만일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됐다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이 내공이 되는 거 아닐까. 내공. 만약에 우리보다 더 훨씬 고등한 그런 어떤 외계의 어떤 문명이 이 지구를 정복하러 온다고 할 때, 그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 지구인을 바라볼 때 우리 지구인을 식별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죠. 그게
외모가 될 것인가? 뭐 아니면 인종이 될 것인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무슨 뭐 황인이냐, 인종이 될 거냐? 아니면 뭐 그게 그 기준이 학식이냐, 뭐 재산이냐, 인기냐, 생판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우리 지구인을 만약에 뭐 침략을 해서 그냥 뭐 옛날 그 코소보에 인종 청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지구인을 청소하겠다고 달려들 때 어떻게 우리 지구인을 무슨 기준을 갖고 분별을 할 것인가 그들이 언어도 다르고 화폐 가치도 다르고 뭐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근데 심지어 우리보다 월등한 그런 존재가 우리를 볼 적에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은 우리를 분별을 할 것인가 할 때는 그 기준은 내공이 되지 않겠냐 그거죠. 내공이 한 인간의 내공으로부터 발산되는 어떠한 느낌 느낌 이걸 동양에서 뭐라 그래 한 글자로 정이라 그러잖아요. 정이라고. 그래서 정말 다정다감한 거. 이게 우리 동양의 진짜 강점은 다정다감에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구인들은 우리처럼 뭐 이 예술은 모르겠어요 내가. 근데 서구인들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처럼 질질 짜고 잘 그러질 않아요 서구인들은.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 그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동양인들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또 서구에는 어떤 이성과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잘하는 게 다른 거니까. 우리 동양의 강점은 다감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이 삼체에서도 보면, 뭐, 우리의 의식이, 아까 이 의식이, 그잖아요. 이 태양계 외에도 전 우주적인 어떤 그 끝이 없는 무한한 우주의 차원에서 보자면 저 멀리 다른 어딘가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 몸뚱어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치지만은 우리네 의식은 어디론가 이제 옮겨져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적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 삼체를 보고서 했던 말이 이보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부가 어떻게 뭐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 뭐 누가 먼저 죽을지 뭐 얼마나 같이 살지 잘 모르겠지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은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세. 그 지향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더 좋고 그래야지 우리의 어떤 이 의식의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에 머무를 수 있어야 우리가 죽고 나서 혹시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내한테 했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 의식 수준은 우리말로 하면 제 내공의 수준은 예컨대 뭐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나는 뭐 저기밖에 못 갔는데 당신 제 아내 내공의 레벨로는 막 너무 고상해서 이게 막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는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왜 다른 세상에서도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이제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진선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선미다. 진선미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어떤 이상, 진선미. 여기 뭐 지금 진선미의 부나 뭐 학이나, 그죠? 뭐 자산이 얼마냐, 뭐 가방끈이 어떻게 되냐, 뭐 명예니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진이라는 거. 제가 뭐 물론 이제 참되고 진실되고 정성스럽다 뭐 그런 뜻이죠. 진이라는 게. 제가 언제 이 도가 철학의 무위자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위라는 게 뭐예요? 무위라는 게. 무위라는 거는 척하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장자에 나오는 이 강 억지로 뭐뭐 하는 게 그런 뭐 척하고 이런 게 없는 거. 그게 무위고 자연은 뭐다? 자연은 그 명사로서의 자연물이 아니라 어떤 adjective한 거죠. 형용사로서의 자연스러움이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척하는 게 없어서 사람이 억지로 막 뭐 체하고 잘난 체, 예쁜 체, 뭐 돈 많은 체, 뭐 이런 게 없어서 매사 사람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게 무위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척은 뭐예요? 척은 척이라는 거는 설마 모르겠지. 남들이. 잘 모를 거야 하는 고마움이 척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에이 설마 모를 거야 남들이 설마 눈치 못 채겠지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꾸미는 게 사람이 없어서 매사 사람이 자연스러운 게 그게 무의자연입니다. 다른 게 무의자연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로 드렸잖아요. 최고의 화장과 최상의 성형은 그게 다름 아닌 척하지 않음이다. 진실한 것이다. 그게 최고의 성형이고 최상의 화장이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맹자에 보면 호생부래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악정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그것도 제가 언제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맹자가 악정자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 그러니까 호생부래가 다시 물어보죠. 뭐가 선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참 선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불선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럼 도대체 이 선이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욕지 위선이다. 가욕이라는 거야. 선이라는 게. 가욕. 어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할 때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다 그건데 이 실제로 이 욕자에는 어떤 편안해 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뭘 하든.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그게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떤 무의자연의 미덕과 이 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남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그리고 나와 함께일 때 남들이 나를 불편하게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내공 그것을 정말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 곧 그게 아름다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삼체를 보면서 제 삶에 이제까지 없던, 나 원래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특별하게 제가 바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냥 별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사실 삶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가족들, 해봤자 우리 애기 정도, 그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제 삶에 특별한 목적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삼체를 보면서 제 삶에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목적의식이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정표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신 꿈이 뭐요? 당신 삶의 목적이 뭐요? 누군가로부터 만일 그런 질문을 제가 물음을 받게 된다면 제 삶의 목적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호모 에스테티쿠스,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미학적 인간이라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미학이라는 것은,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철학의 하위 범주로 다룰 수 있는 건데, 왜 미학을 따로 떼서, 서울대에도 미학과가 있고 그런데 미학을 굳이 따로 빼서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철학과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디멘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요새는 많이 듭니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많은 가치들이 함께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류가 너무 빨라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겠을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중국의 탈무드라고 하는 증광현문이라는 데 보면 이것도 이제 증광현문도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석시현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리가 없다. 석시현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금현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증광현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아무튼 그런 시가 한 수 실려 있잖아요. 장강후랑 추전랑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니 전랑사제 사탄상 앞물결은 모래 여울에 쓰러지네. 후랑풍광 능기시 뒷물결의 좋은 시절은
얼마나 갈 것인가? 전환 환불 시일량 눈 깜짝할 새 뒷물결 또한 곧 앞물결이 될 것이 아닌가. 전랑불사회상 앞물결이 쓰러지지 않고 바다로 돌아가면 욕화중생 성후랑이다. 꺼지지 않고 되살아나 다시 뒷물결을 이루리 하는 그런 이제 시가 한 수 실려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30대가 되고 보니까 때로는 제 의식이 이 제 의식이 우리 10대 20대 친구들의 그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고 빠릿빠릿한 그 의식의 수준을 점차로 따라잡지를 못하고 제가 그냥 뒤처지고 못 따라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겠죠, 이런 게.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10대 20대 애들도 영원히 10대 20대는 아닐 거잖아요, 걔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역시도 금세 전랑이 앞물결이 되고 말 것이고, 이러한 시류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의식이, 나의 내공이 모래톱에 그냥 모래 여울에 쓰러져 죽지 않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새로운 뒷물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서서히 이제 앞물결이 되어가고 있는 제가 꼰대짓 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겸손하게 뒷물결들을 후진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인간의 내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나 학식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거죠. 얼마만큼 후랑들을, 뒷물결들을 우리가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진심으로 그들의 힘찬 파도를 응원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사람의 내공은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위자연, 척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진실됨,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다른 존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고 또 나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선함의 미덕, 그리고 이러한 진과 선의 가치를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주는 어떤 아름다운 느낌, 미정, 그것이 한 인간의 의식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것이 한 인간의 곧 내공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아름다움에 한번 두어보기로 그렇게 다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뜨게 됐을 때 몇 명이 됐든 저를 기억하는 이들이 저놈 제갈건이 그래도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고자 적어도 노력했던 놈이다. 그렇게 이제 뭐 기억이 되고 싶은 게 처음으로 갖게 된 그게 제 진짜 꿈이고, 꿈이라는 게 우리 엄마 꿈은 내가 판검사 되는 거였는데 그 꿈이 아니잖아요, 그게. 요즘 애들이 뭐 꿈이라는 것은 직업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꿈이 뭐냐?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아무튼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제 꿈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뜻을 같이 해 주시는 그런 동지분들께서 많이 여럿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름다움과 같은 말로는 이게 진짜 뭐 아름답다는 것도 우리말이지만은 이거는 같은 아주 동의어로는 이제 나다움이 있다 그럽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곧 나답다는 이야기인데, 나답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의식과 나만의 내공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내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에 나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던져준 것이 저에게 이 삼체라는 영화 드라마가 준 하나의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계절에, 정말 뭐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진정 아름다운 의식과 또 다른 무엇보다도 내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그 아름다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진실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제 자신과 우리 제갈건 채널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